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투유맘이에요. 오늘은 욕심쟁이 농부보다 더 탐욕스러운 사또 이야기와 어머니를 기다리는 사이 좋은 오누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자. 맞아. 구독, 좋아요, 알리기. 요술 항아리.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하루는 농부가 밭을 일구는데 무언가 딱딱한 것이 괭이에 걸렸어요. 농부는 조심조심 땅을 팠어요. 항아리가 땅속에 있었네. 농부는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또 쓸모없는 걸 주워왔어요? 멀쩡한 항아리가 땅속에 있길래 가져왔소. 농부는 아내의 잔소리에 멋쩍게 웃고는 항아리 안에 괭이를 넣어두었어요. 다음 날 농부가 밭에 나가려고 항아리에서 괭이를 꺼냈어요. 그런데 항아리에 괭이가 또 있는 거예요. 내가 괭이를 우게 넣었나? 농부는 다시 괭이를 꺼냈어요. 괭이는 농부가 꺼내고 꺼내도 항아리에 계속 생겨났어요. 농부는 아내를 불러서 항아리 안에 돈을 넣었어요. 부인, 이 항아리를 잘 보시오. 농부가 항아리에서 돈을 꺼낼 때마다 그만큼의 돈이 항아리에 새로 생겨났어요. 어느새 마당에 돈이 수북히 쌓였지요. 부인, 이건 요술 항아리예요. 농부와 아내는 요술 항아리를 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며칠 뒤 욕심쟁이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저 너머 농부가 주인 어른께 산 밭에서 요술 항아리를 주웠대요. 내가 팔았던 밭에서 요술 항아리가 나왔다고? 욕심쟁이는 요술 항아리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요술 항아리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욕심쟁이는 아침 일찍 농부를 찾아갔어요. 지난번에 자네가 내 밭을 살 때 밭값만 내고 요술 항아리 값은 안 냈지? 그러니 그 요술 항아리는 내 걸세. 이 요술 항아리는 절대 못 줘요. 농부는 욕심쟁이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어요. 농부와 욕심쟁이는 요술 항아리를 붙잡고 서로 자기 거라고 우겼어요. 요술 항아리를 내놓게. 안 돼요. 이 요술 항아리는 제 거예요. 둘이 싸움이 끝나지 않자 구경하던 사람이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사또에게 물어보시오. 농부와 욕심쟁이는 요술 항아리를 들고 사또에게 갔어요. 농부와 욕심쟁이는 사또 앞에서도 옥신각신했어요. 저게 요술 항아리라고? 그럼 내가 가져가야겠다. 사또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요술 항아리를 빼앗을 생각만 했어요. 사또는 깊이 고민한 척하면서 근엄하게 말했어요. 둘의 말이 모두 옳으니 어느 한 사람이 가질 수 없겠구나. 요술 항아리를 나라에 바쳐 좋은 일에 쓰도록 하라. 농부와 욕심쟁이는 사또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빈손으로 회창회창 걸어갔어요. 사또는 요술 항아리를 집 안으로 가져왔어요. 아, 어떤 보물을 요술 항아리에 넣을까? 사또는 신이 나서 보물을 찾으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사또의 아버지가 요술 항아리를 들여다보다
안으로 쏙 빠지고 말았지요. 거기 누구 없느냐? 나 좀 꺼내다오. 사또는 보물을 들고 나오다 놀라서 보물은 내팽개치고 후다닥 달려왔어요. 사또는 얼른 아버지를 꺼내 주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사또가 아버지를 보고 안심할 때 요술 항아리 안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구구, 나 좀 꺼내다오. 사또가 깜짝 놀라 요술 항아리를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안에 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꺼내면 또 나오고 꺼내면 또 나오고 순식간에 똑같이 생긴 아버지가 11명이나 요술 항아리에서 나왔지요. 사또는 11명의 아버지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11명의 아버지는 서로 자기가 진짜 아버지라고 우겼어요. 얘야, 내가 진짜 아버지다. 뭐시? 어쩌고 어째? 내가 진짜다. 아들아, 내 아버지는 나다. 사또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11명의 아버지는 급기야 몸싸움을 하다 요술 항아리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요술 항아리가 깨졌네. 사또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욕심을 부린 대가로 11명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했대요. 이 이야기는 탐욕에 관한 이야기예요. 탐욕은 무엇을 지나치게 탐내는 욕심이에요. 욕심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야기 속 사자성어도 알아볼까요? 소탐대실, 작을 소, 하말탐, 큰 대, 이를 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잊는다는 뜻이에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어느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았어요.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하며 오누이를 키웠어요. 어머니는 잔칫집에서 일을 하고 떡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한 고개를 넘을 때였어요.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지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얼른 떡 하나를 던져주고 도망쳤어요. 호랑이는 한 고개 넘을 때마다 나타나서 어머니에게 떡을 달라고 했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느새 떡이 하나도 남지 않았지요. 호랑이야, 이제 떡이 하나도 없어. 호랑이는 어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옷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둘렀으며 변장을 했어요. 흐흐흐, 이렇게 하면 오누이가 속겠지? 호랑이는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뛰어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호랑이가 방문 앞에서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그런데 오빠가 들어보니 어머니 목소리와 달랐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는 부드러워요. 내가 감기에 걸려서 그래. 콜록콜록콜록. 그럼 문구멍으로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는 발톱을 숨기고 발을 쑥 들이밀었어요. 우리 엄마 손은
하이요. 호랑이 발을 본 누이 동생은 문을 더 단단히 잠갔어요. 호랑이는 얼른 부엌에서 밀가루를 바르고 왔어요.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손이 거칠어졌단다.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가 금방 밥 해줄게. 호랑이는 오누이를 속이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치맛자락 사이로 호랑이 꼬리가 보였지요. 엄마가 아니야. 빨리 도망가자. 오빠는 누이 동생 손을 잡고 뒷마당으로 도망쳤어요. 얼마 뒤 호랑이가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어요. 아이들이 어디로 갔지? 호랑이는 오누이를 찾아다니다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우물 속에 오누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흐흐,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호랑이는 오누이가 우물에 있는 줄 알고 두레박을 우물에 풍덩 던졌어요. 그 모습에 누이 동생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그만 소리내어 웃고 말았어요. 히히, 호랑이 바보. 그 바람에 호랑이에게 나무 위에 숨은 걸 들켰지요. 아하, 거기 있었구나. 얘들아, 거기는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가 얼른 꾀를 내었어요. 호랑이는 발에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나무를 탔어요. 그러나 나무에 오르기만 하면 주르륵 미끄러져서 높이 올라갈 수 없었어요. 누이 동생이 그 모습에 또 깨르르 웃었어요. 호랑이 바보. 도끼로 쾅쾅 찍고 올라와야지. 도끼? 옳거니. 호랑이가 도끼를 들고 오더니 나무를 쿵쿵 찍으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누이는 더 올라갈 데가 없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호랑이는 오누이의 발 아래까지 쫓아왔어요. 오누이는 호랑이가 손을 뻗으면 곧 잡힐 듯 했지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빠, 동아줄이야.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느님,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동아줄은 호랑이에게도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얼른 동아줄을 잡았어요. 그런데 잡고 보니 썩은 동아줄이었지요.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면서 수수밭으로 떨어졌어요. 호랑이 피로 물든 수수는 그때부터 빨개졌어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오빠는 해가 되고 누이 동생은 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이 동생은 캄캄한 밤을 무서워했어요. 오빠가 달이 될게. 너는 해가 되렴. 이렇게 해서 오빠는 밤에 뜨는 달이 되고 동생은 낮에 뜨는 해가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극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하고 겁을 내요. 그러나 침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지요. 이야기 속 사자성어도 알아볼까요? 기사회생, 일어날 기, 죽을 사, 돌회, 날생.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회생시킨다는 뜻으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가
구출되거나 도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다정다감한 투유맘과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